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보시면은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물납이요.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물납. 다른 세금은.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 허용되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 허용되는데, 물납 요건을 봅니다. 자, 물납 요건 및 물납 재산을 보면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번호 달아 놓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재산세 물납하려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해야 돼? 1천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딱 1천만 원 안 돼요. 초과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물납은 신청을 해야지 납세무자가 자 신청을 해야지 과세권자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물납하느냐 밑줄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물납을 하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부동산이긴 한데 어떤 걸 물납하느냐. 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미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수업 시간에 이것도 뭐 노미시군구에 있는 걸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은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물납해야지 송파구나 서초구나 하남시나 뭐 이런 데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것이 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납할 때는 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곳으로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고요 질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물납 네 번째 요건입니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네 번째 요건입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배우겠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그 물납 신청한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뭐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여러분들? 물납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 요건 네 가지입니다.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어떤 곳으로 물납한다?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이어야지 노미시군구에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또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네 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물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자세한 요건은 우리 다음에 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쭉 나와서요. 3번 분할 납부를 봅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분할 납부 요건입니다. 자, 지자체장 세금은요 이제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 나눠낼 수 있는데 분할 납부 요건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그림의 떡이라고 제가 기초인문 과정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자, 우리 집은 아이고 자, 아이고 재채기가 나오네.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계신 분들 제가 기초인문 과정에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윙크를 안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다른 사람 몰래 저 어디선가 그 수업 끝나고 그 있긴 있었다고 했는데 창피해서 윙크 안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자신 있게 아무도 모르고.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에? 없습니까, 여러분? 아, 없구나.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없으시죠? 자, 그래서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근데 서울 강동에서 진짜로요. 제가 이렇게 쫙 수강생 막 있었는데 자, 없죠? 그리고서 딱 진도 나가려고 책 보고 있는데 여기서 교탁 바로 앞에 앉아서 어떤 사장님이 헛기침하길래 왜 그러나 봤더니 하면서 사장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요.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부 아니고 일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이내 밑줄 쫙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기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여러분. 자, 45일이었다가 올해 2개월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종전까지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건축물 같으면. 그러면 7월 31일 요때부터 45일 이렇게 하니까 9월 뭐 한 15일, 뭐 14일, 15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걸리잖아요. 중간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중간에 걸리니까 뭐 14일 뭐 이런 식으로 15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걸리니까 헷갈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월말에 뭘 내는 거로 이렇게 세금 내는 거 월말까지 내는 거로 인식이 딱 돼 있는데 중간이니까 헷갈린다고 이걸 바꿨습니다. 자, 몇 개월로요? 2개월이요. 자, 그래서 7월 31일이 정확히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7월 31일이 납부기한일 때는 언제까지요? 9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고 분납기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 같은 거 만약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자 만약에 납부기한으로 한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역시 2개월이니까 언제요? 11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거 정확히 날짜까지 특정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2개월로 바뀐 거예요. 상시시험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이것도 또 역시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45일에서 이제 언제로? 2개월로. 또 분납기한 날짜까지 정확히 특정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분할납부는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할납부 세액의 기준이요.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냐. 이것도 이제 분할납부 나오면서 올해 또 역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처리 기준은 시험에 최근에도 2번 나왔었는데 이것도 또 이제 재산세 또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와 1천만 원 초과일 때로 나눠져요. 500만 원 초과하면서 납부할세액 자,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딱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생각해야지 혼자서 이거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답이 3000% 갑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딱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 내에는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 자 내놓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세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 내에는 최소한 요 납기 내에는 얼마 깔아놓고 500만 원 내놓고 최소한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니까 얼마요? 300만 원을 최대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자, 원래 납기 내에 600만 원 내고 분납기간 내에 자, 200만 원 내는 거, 요거 200만 원 내는 거 돼야 안 돼요? 예? 이거 돼야 안 돼요? 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최소한 500만 원만 깔아놓으면 돼요. 원래 납기는 최소한 500만 원은 내야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분납기간 내 자, 400만 원 원래 납기내 400만 원 내고 분납기간 내에 400만 원 내고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납기내 얼마 내놔야 돼? 500만 원 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그러면 600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최소한 납기내 얼마? 5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봅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그 말은 최소한 납기내는 얼마? 절반은 깔아놓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만약에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일 때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이에요. 자, 납부할세액이 1,400일 때, 자 원래 납기내에 예를 들어서 50% 이하 금액이니까 얼마야? 7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700만 원 됩니까 이거?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납부할세액이 1,400일 때 만약에 이번에는요, 자 1,000만 원 여기 내놓고 그 다음에 분납기간 내에 400만 원 내고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최소한 절반만 내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납기 내에 400만 원 내고 분납기간 내에 1,000만 원 내고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최소한 50% 절반은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요거 분납 처리 기준도 여러분들 어떤 건지 정확히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순환에 또 정교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자, 납부할세액이 분납 처리 기준은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하느냐. 납부할세액이, 자,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자, 최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는 최소 얼마?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이 사례를 외우세요.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자,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예? 자, 800일 때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500만 원. 하여튼 원래 납기는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자, 납부할세액이 1200만 원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60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아셨죠? 요거 정확히 알아둡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요, 자세한 얘기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동그라미 1번 법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여기요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원래 납기 내에만 그냥 분할 납부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나중에 물납과 비교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해서 수정고지해야 한다. 그렇죠? 원래 납기 내에 납부할 거, 납부기한제로서 납부할 거, 이걸 이제 나눠서 수정고지해야 한다는 얘기 한번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꼭 기억할 건 이겁니다. 분할 납부. 납부할세액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그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제로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라는 거, 45일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처리 기준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납기 내 최소한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 다음에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의 금액. 절반 깔아놓고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아셨죠? 그래서 사례를 외우시면 돼요.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900일 때, 납부할세액이 9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400만 원. 납부할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700만 원. 요것만 딱 기억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어디로 가시냐. 자, 4번 160페이지 재산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전년도 재산세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두고 그 상한을 못 넘게 하고 있는데, 주로 보유세 있다 보니까 재산세, 또 그 친구 항상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이 세부담 상한선 규정에 허용돼요. 보유세에서.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보유세에 이렇게 세부담 상한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욕은 하지만 좀 누그러지고, 자, 양도소득세 같은 거 세율 인상되면 욕은 하지만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을 내니까 좀 더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지는데,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라고요? 보유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거 지금 많이 이제 중과하고 조정대상 지역, 투기지역 지정해가지고 지금 막 그 세금을 많이 때렸잖아요. 그런데도 부동산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이 학원 현황을 보면, 수강생 현황을 보면 부동산 그 경기를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이 뭐냐면 지금 예전에 또 보면 몇 년 전까지 수도권이 침체돼 있었고, 수도권이 침체고 지방이 뜬 지역이 뜬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 아니요. 2010년, 2008년, 9년, 그때 이제 리먼 브로더스 금융위기 사태 때 수도권이 집값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올라가다 수도권이 이제 떨어지고, 지방이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2년, 13년, 요때까지는 그 지방이 괜찮았어요. 수도권이 안 좋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요. 수도권은 그래도 지금 선방하고 있는데, 지방은 지금 굉장히 부동산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도요. 수도권은 그래도 수강생은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데, 지방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도 부동산이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안 잡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보유세 카드를 지금 계속 그 시장에 흘리고 있잖아요. 보유세 인상. 하여튼 사람들이 제일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매년 그냥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유세 인상은 전년도보다 몇만 원만 올라서 사람들이 막 욕해요. 그래서 사실은 보유세가 인상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보유세, 예를 들어서 그 인상을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거 재산세, 지금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잖아요. 요거를 올려. 그러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 올려버리면 서민들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일부 아마 그 부동산 고액 부동산 보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보유세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여요. 어떤 간에 사람들이 제일 용서 못하는 세금이 보유세. 그러다 보니까 욕먹으면 안 되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토지 건축물 같으면 전년도 세액에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한다. 그러면 상한선으로 한다. 그러면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2017년도에 재산세를 10만 원을 냈어요. 올해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그 똑같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했더니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요. 올해 세부담 상한선 적용했을 때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올해 얼마만 납부하면 돼?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근데요. 토지나 건축물은 부자니까 그냥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 상한선으로 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공시가격 또는 시장문수가 산정한 가액이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 이게 가액에 3억 원 이하일 때는 뭐 105%. 아직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주택은 110%못 넘게 하고 6억 초과는 주택은 130%를 상한선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주택만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순환에는 아직 숫자 못 외워도 괜찮은데 다음 순환에는 시험에 기출이 됐던 세부담 상한선 기출됐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사례 연습을 하면서 정확히 이제 다음 순환에는 외우셔야 돼요. 올해는 이번 순환까지는 세부담 상한이 뭔지 그 취지를 말할 뜻을 이해하고 허용되는 세금들 여러분들이 세부담 상한선 허용되는 세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인지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토지 건축물은 전년도 세액에 공시가격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 150% 못 넘게 하고 주택만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 오로는 모두도 이 정도 보고 갑니다. 160페이지 교재를 보시니까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 토지 건축물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밑줄 자격. 그래서 150% 상한선. 의미는 전년도 재산세 토지 건축물 10만 원 냈다. 올해는 19만 3천 원 계산돼도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거. 주택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몇 프로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하면 몇 프로? 130% 요거. 그래서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표의 제목이 잘못되어 있네요. 표의 제목이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기한을 지우고 구분 이렇게 써놓습니다. 표가 지금 잘못됐어요. 제목이. 표에 세부담 상한 그 표에 납부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우고 구분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또 지우고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우고 거기에 세부담 상한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이렇게. 표 제목이 잘못됐는데 뭐가 누가 잘못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납부기한 이걸 지우고 구분으로 써놓고 제목에서 구분을 세부담 상한으로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150%. 주택만 공시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눈여겨봐놓고 갑니다. 아직은 못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참고 내용은 뭐 볼 거 아니고요. 지금 넘어갑니다. 참고 내용은 그냥 제끼시고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보니까 재산세 부가세입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재산세에는 그 재산세 쭉 밑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인데 도시지역분이 뭔지는 다음에 배워요. 그냥 밑줄 긋습니다. 그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밑줄 짝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절 보세요. 어떻게 배웠어요? 재진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요거 재산세액의 몇 프로요? 네? 재산세액의 20%를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1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얼마? 2만 원. 이런 식으로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재산세액 몇 프로로? 20% 부과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부가세, 재진이 이렇게 외웁니다. 됐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다 봤는데 168페이지 4장 보니까 기타 지방세가 나와요. 168페이지.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지방소득세가 나오는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애들을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고 지방소득세가 독립화 문제로 나왔지만 지방소득세는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나중에 또 한번 또 정리해드립니다. 저 청문회 배운 대로 지방소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지방소득세 175페이지에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이고 저희 청문회에서 이런 거 했는데 여러분들 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자 얘만 지방소득세만 과세주체가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중에서 얘만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같은 애들은 특광 돈대 얘만 특광 시군세라는 거 이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부가세라고 나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얘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지방소득세는 자 재산세처럼 세액이 2,000원 빼고 미만은 아래는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요거 공부했었고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건데 시험과 관계가 없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자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대개 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소득세에서 배운 이런 내용들만 자 일단 빼놓으면 소득세에서 배운 그 내용으로 우리가 지방소득세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소득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다만 세율이 약 10분의 1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자,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10분의 1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요런 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만약에 6에서 만약에 42%까지 적용된다? 그럼 얘는 0.6%부터 4.2%까지 이렇게 10분의 1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예? 자, 이런 거.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40%다? 그럼 얘는 몇 프로? 4%. 예? 이런 식으로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 정도만 다루고 나머지는 소득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몇 가지만 지방소득세는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국세, 자 지방세 다 보고 제 3편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교재 이제 드디어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왔네요.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또 쭉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국세고요. 한 문제가 출제되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세법 문항수가 지금보다 많을 때는 2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자,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그런 국세고요. 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 이번 순환까지는 특징,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점, 다른 점. 왜냐하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통점도 많고요.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교해야 되고 헷갈리지 않도록. 또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한 4년 정도 계속 나왔었어요. 한 4년간 계속 나왔었는데 과세상에서. 그래서 항상 과세 대상은 중요합니다. 4년 정도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종부세는 여러분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역시요. 또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또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이거는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잖아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또 종부세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세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어디를 가겠어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원칙적으로. 또 납세 절차.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과세하고, 납세 의무자 고의서 날라온 거 쉬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또 어떤 경우에 종부세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출제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이런 거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한 문제 이렇게 출제 예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 예상. 그래서 28회 시험에서는 종부세 요 한 문제가 좀 지문이 좀 못 보던 게 역시 또 나왔어요. 자, 못 보던 게 아주 깊은 데서 나왔는데, 역시 그거는 또 어차피 제가 그것까지 강의하지는 않을 거고, 이번 수업에도 뭐 또 나온다고 해도 오기가 있지 강의 안 해요. 자, 29이시면 또 나온다고 해도 또 그 내용은 강의를 하지 않을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그게 있잖아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왔어요. 자, 대부분은 종부세는 과세상에서 문제 나오거나 종합문제로 이렇게 한 문제 나올 때 어렵지 않게 한 문제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만 좀 강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일단 뭐 신경 안 쓰고요. 이런 것들을 테마로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제1절 의미 용어 정리에서 의미 특징을 보는데, 의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자, 얘도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요?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상이 원칙적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죠. 정부 부과과세 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목적이 종부세를 도입한 목적이, 부과하는 목적이 종부세법 1주에 나와 있는데요. 그럴듯한 말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줄글 필요 없이 읽어보는 거고, 항상 요걸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지, 종부세 부과 도입한 목적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자, 종부세를 왜 도입했느냐? 부동산 과열기, 2005년도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특징을 봅니다. 종부세는 국내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이며,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라고 그랬어요. 합산 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의 수혜이다 그러는데,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A라는 부동산은 만약에 서울특별시의 노원구에 만약에 소지하고요. 노원구에 재산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재산은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만약에 어떤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자,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냐면, 현행 우리 세법 체계상 재산 보유세는요. 자, 먼저 보세요. 노원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이렇게 부과합니다. 광명시장이
또 비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해요. 각각 해당 지자체에서. 그 다음에 이걸 합쳐봐요. 그랬더니 개인별로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요. 그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2차적으로.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지금 뭐도 과세가 돼 있어요? 재산세도 과세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빼냐면 재산세를 공제해요.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공제. 그러니까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 뭐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현행 재산 지금 보유세는 이원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이원화돼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율 체계로 지금 보유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자, 181페이지 박스 안에 보니까요. 그림을 보세요. 자,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요. 세무서장이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일정 토지주택 대상 물건을 과세 기준을 요일 연재 사실상 보유하는 자에게 세금 계산에서 부과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부과세.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종부세는 보유과세, 대표적인 국세 중 제3 보유세고, 개인별 과세, 법인은 법인별 과세, 또 3번 인세 합산과세 이렇게 되는데 동그라미 2번과 3번 얘기를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 와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거주자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설 명절 지내고 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배울 건데, 거주자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가 있고 을이라는 그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있고, 또 이들과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이들과 동일한 주소 고소에서, 동일한 주소나 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병이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해요. 1세대. 자, 그랬을 때 제3 보유 현황을 보니까 갑은요, 주택인데요. 전부 다 공시 가격으로 갑은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을 명의의 주택은 두 채가 있는데요.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공시 가격 3억이고 또 하나는 공시 가격 5억인 주택이 있습니다. 또 병소유의 주택도 있는데 공시 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각각 이렇게 재산을 보유합니다. 주택을. 그럴 때 미리 말씀드리면 처음 오신 분들은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 가격으로 해서요. 공시 가격으로 해서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 개인별로 전국인인 주택을 한 채 가격이 6억을 넘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넘었든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되고, 자, 6억까지는 종부세가 6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이 기준입니다. 6억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주택분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종부세는 보세요. 종부세는 처음에 도입됐을 때 보세요. 어떻게 썼냐면, 자,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보시면 다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요. 법인이나 단체도.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도 법인이나 단체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근데 개인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처음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는데 요게 이제 위헌 결정 나가지고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어요. 개인별 합산으로. 지금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예요. 자, 세대별 합산을 과세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가격을 전부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5억. 종부세가 부과됐겠죠? 2세대에는. 그런데 이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니까 각 개인별로 따져보니까 6억 원, 자, 공시가격의 주택이 6억 초과해지 주택은 6억까지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을 개인별로 전국인 주택을 합쳐봐요. 5억이요.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을도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6억 당연히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의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전에 세대별 합산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던 이 집이 개인별 합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종부세 과세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현행세법에서 일단 체계에서 절세 A, B, C, D 중에서 A, B, C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대원 간의 소유는 분산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부부 같으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일단 절세 좋아요. 나중에 무조건 좋아요. 하여튼 양도세도 그렇고 하다못해 상속세, 나중에 둘 중에 한 사람 죽었을 때도 유리해요. 상속세 같은 것도 유리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게 A, B, C, D 중에서 A, B인데 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잖아요. 자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각각 합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는 법인별 합산해요. 법인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법인별 합산. 그래서 법인별 합산한다고 했는데 법인별 합산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봅니다. 상법상의 A라는 모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 재산을 보유하는데 A 회사는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 B 회사는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이랬을 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예전에 이거예요. 이 A 회사는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종부세 납세무자 되겠습니까? 납세무자 돼요? 주택입니다. 주택은 아까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초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합산해서 10억 아닙니다. 자, 법인별로 각각 판단해요. 그러니까 A 회사는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자가 되지 않고 B 회사는 당연히 납세무가 없습니다. 4억이니까. 그래서 법인 및 단체는 어떻게 한다? 법인별 합산은 각각. 그래서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다고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개인은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 부부도 따로따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181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 개인은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하고. 법인은 어떻게 한다? 법인별 합산한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 인세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산과세합니다. 합산과세하고.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다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사실주의 현황부가 적용합니다. 역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고 또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고 이런 얘기들. 자, 그리고 181페이지 용어는 읽어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183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자, 계속 시험에 한 몇 년, 4년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요. 어떻든 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도 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자 소개해 드릴 건데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 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다 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먼저요.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그 다음에 토지가 대상입니다. 주택과 토지예요. 그럴 때 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요. 주택에는 별장이 있잖아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 휴양이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주거용 건축물과 속토지. 자, 별장 얘는 일단 종부세 대상인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별장은 재산세에서 자 고율의 세율 적용됐습니다. 몇 프로? 4%. 1,000분의 40. 그렇잖아요. 재산세에서 별장과 별장 이외 일반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고급 주택 있죠? 얘는 어디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항상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고급주택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요. 이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도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했잖아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도 모든 토지라 포함합니다. 앞으로 왔네? 자리를? 잘했네, 잘했어. 그래. 이게 멀어지면, 이렇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자꾸. 가까이 와 있어야지.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잘 졸로 엄두를 못 낸다고 애초에. 그죠? 딱 보니까 그냥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억지로라도 어떻게 눈을 부릅뜨고 속을 들어야지. 자, 뒤에 있으면 그냥 조용히
여기까지는 나는 신경 안 쓰겠지 그러면서 이제 좋을 수 있잖아요. 잘 봅니다. 재산세에서 토지나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나 토지 정의는 똑같아요. 정의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근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우리 재산세에서 이 모든 토지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눴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랬잖아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또 뭐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나눴잖아요. 자, 그래서 농지,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용지,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했고,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음으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했잖아요.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이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상가 토지나 나대지 잡종지나 등등 이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분리대상 토지는, 자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었냐면 저율분리대상 토지로서 0.07% 저율대상 토지로서 농지, 목장용지, 그 다음에 또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보세요. 요새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과다보유 투기 억제하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인데, 농지는 과다보유를 억제하면 돼야 한대요. 요즘 소규모로 농사 지어서는 농사 못 지어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대규모로 농사 지어야지. 그래서 농지는, 목장, 임야는 얘네들은 생산과 관련돼 있고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자,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를 과세하는 것들이죠. 종부세에 부과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공장이요. 자, 여러분 공장 어느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어느 지자체에 대규모로 몇 조 원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 요만큼만 지세요. 그래요? 아니지. 공장 같은 거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예? 사실상산 토지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다음에 또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이미 재산세에서 몇 프로로요? 4%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사실상산이라고. 그러니까 저율 분리든 고율 분리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래서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가. 나중에 이제 재산세 토지용 공부가 되면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문에 종부세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그냥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농지, 목장, 공장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나오고요. 토지는 재산세에서 이 토지 유형 구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거 이제 공부한 대로 원칙 예외 다 해가지고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가 되면 종부상이고, 자, 해봤더니 분리상 토지면 종부상이 아니고, 그래서 토지 유형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토지 유형 구분과 함께 자세히 이제 배울 거고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종부세 대상 그러면 아닌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종부세 과세상인 것과 아닌 거예요. 주택과 토지 대상인데 종부세상 아닌 거 한번 봅니다. 종부세 대상 아닌 거. 먼저요. 건축물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축물은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무조건 건축물은, 내 분명히 오늘 얘기합니다. 일단 건축물은 종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가 건축물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무조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건축물은.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선박과,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이런 것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상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금방 얘기했어요. 별장 종부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별장 아니고요. 별장. 그 다음에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금방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저율이든 고리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 여기 보세요. 합산배제 대상 주택. 그래서 합산배제 대상 주택.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해요. 자, 종부세는. 근데 그 합산해서 배제시켜.
그러니까 그건 빼고 계산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교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등 기숙사의 사원용 주택 등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임대주택은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죠. 여러분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주택자분들은 주택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면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우리가 이제 종부세에서 일단 합산해서 배제시켜줘요.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배제시켜줘요.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집을 팔던가 이런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자 종부세 부과하면 안 되겠죠?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집 져놓고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이요.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잖아요. 미분양돼가지고 이런 것들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183페이지 자 제2절 과세대상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재산 중에서 자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즉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밑줄. 주택 종부세 대상인데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다. 다만 지방세법상 사실상산에 해당하는 밑줄입니다. 별장은 자 밑줄이고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세율 4%를 적용했기 때문에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별장 제외고 또 전국인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보충해 보세요.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실질적으로 종부세상이 아닌데 동그라미 1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밑줄 또 법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요. 자, 요건까지는 정확히는 알 필요 없어요.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 요건 자 됐고요. 동그라미 2번 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제외하고 밑줄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제외하고요. 어쩔 수 없이 보유하니까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제외하고요. 또 그 5번 자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등등. 자 자세한 요건이 나오는데 184, 185 이런 거 그냥 참고로 혹시 그냥 시험에 지문에 나올까봐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서 186페이지 넘어가서 186페이지 합산 배제 기타 주택도 쭉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어디 가시냐면 189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 자 토지를 봅니다. 양가로 2번 189페이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밑줄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면 밑줄.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 대상과 고율 분리 대상 토지 모두 종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표에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쭉 그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종부세 대상 자 주택과 토지 자세히 설명드렸고 190페이지 납세무자인데요. 한 가지만 그러면 물어보고 자 요거를 잘 맞히면 쉬고 못 맞추면 될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안 쉬고 190페이지 납세무자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일반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과 상가 부속 토지가 있어요. 상가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된다고 분명히 나왔었는데 답이 대세에 휘둘러 바꾼 것 같은데 자 종부세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건축물은 일단 건축물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요? 네. 상가 토지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이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요. 하나만 더. 고급 오락장 있잖아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고급 오락장? 네?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돼요. 돼요? 네. 진짜로요? 네. 아니. 안 돼요? 돼요. 진짜로 안 돼? 돼요. 돼요. 아, 이거 뭐, 그럼 뭐가 어쩌자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물어볼 때마다 답을 바꾸고 말이야. 자,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아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얘 뭐예요? 토지잖아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뭐예요? 고율분리 4%. 사실재산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반드시 한번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